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달은 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8월 내내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돈 벌려면 이제 투자 방법이라든지 종목도 중요하고 업종도 중요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걸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주식 말고도 많습니다. 뭐 산업 구조라든지 정치 구조라든지 실제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덕스러운 그 성격 때문에 또는 말할 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로 완전히 확정이 됐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도전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근데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얘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산업 얘기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에도 당연히 뷰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상식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겁니다. 어디 가서 바이든 얘기하면 한마디는 이제 덧붙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10분, 15분짜리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도 안 남은 미국 대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전 이제 부통령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 그래서 두 명의 이제 공약과 정책 생각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정은 다들 아실 거예요. 11월 3일입니다. 지금 100일이 안 남았죠. 11월 3일 딱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제 좀 내려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저는 이거 라이브로 꼭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9월 29일에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첫 TV 토론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거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면은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따 지지율표도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지만 후보 이제 TV 토론에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꼭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취임은 1월 20일입니다. 내년.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는 거 국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제 보도마다 이제 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10% 이상 밀리고 있다, 14% 밀리고 있다, 11% 밀리고 있다, 뭐 9% 밀리고 있다 보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저 폴을 내는 통계를 내는 기관 따라서 뭐 타겟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계 산출하냐에 따라 어느 정도 수치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걸 오차 범위라고 하죠. 오차 범위를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한 4%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통상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10%가 넘거나 1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50.0, 트럼프 대통령이 41.7이죠.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14%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기관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신뢰도가 가장 높고 업데이트도 가장 빨리빨리 되는 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지난주 주말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고 오차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을 보시게 되면 어떠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색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있는 건 어디일까요? 여기 있죠. 빨간색이 앞서 있는 거. 빨간색이 비슷한 게 여기죠. 그리고 빨간색이 앞서 있는 거 여기 끝입니다. 이거 3개. 그럼 3개가 뭘까요? 남자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그냥 남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트럼프랑 바이든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화이트, 백인,
백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백 선전을 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어떤 이제 사람들이냐면은 백인 농부 이런 사람들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농부 뭐 판벨트라든지 러스트벨트에 들어가 있는 예전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 아니면 농부 이런 판벨트에서 일하는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콩을 재배하는 농부들 특히 백인 농부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할 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도 같이 때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면 가장 아파하는 데가 어딜까요? 판벨트입니다. 판벨트, 러스트벨트랑 자기 주요 지지 기반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 기반인 미국 백인 농부를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옥수수 수입 안 하면 됩니다. 실제로 안 한다고 맨날 그거 갖다 원포 놨었잖아요. 1차 무역 전쟁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사가기 싫으면 사가지 마. 그 대신 다른 걸로 니네 관세 내 25%. 그래서 관세를 올리죠. 그럼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 수입이 늘어납니다. 미국이. 다시 말해서 미국 관세청이 돈이 많아지죠. 관세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돈으로 뭐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백인 농부들 보조금으로 다 메워줬습니다. 그 구도가 이해가 가시죠?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 일생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이가 더 많아요. 42년생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까요. 맨날 나이가 나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이제 선거 이제 캠페인 다닐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네가 이제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너 임기 중에 치매 오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재벌입니다.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이고 You're Fired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어프렌티스라는 이제 예능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위터 애호가 사실 미국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아니 그 글 좀 올리실 때 우리랑 좀 상의하시고 올리시면 안 되냐. 왜냐하면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도 있고 우편 투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1월 대선 미루면 안 되냐 이 얘기 올렸다가 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또 뭐라고 했냐요. 내 말은 선거를 진짜 미루자는 말은 아니고 우편 투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맨날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말이 자꾸 바뀌니까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원수가. 그래서 트위터 애호가 막말 캐릭터.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너무 못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일간 신규 확진자가 1차 팬데믹 때 피크를 넘어섰어요. 하루에 일간 신규 확진자가 6만에서 7만 명씩 나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다가 얼마 전부터 씁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 쓴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굳이 뭐 마스크 쓰는 거는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굳이 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내리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 그 사람들 자유에 맡겨야지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그냥 나도 안 쓸 거고 우리 국민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쓰고 싶은 분이나 쓰시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2차 팬데믹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자기가 마스크를 이제 쓰지 말라고 이제 자유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마스크를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시그니처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었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코로나 대응 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4년 연임, 4년에서 8년 동안 연임을 할 때 8년 내내 부통령한 사람입니다. 오바마 키즈라고도 하죠.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29살 때 연방상원의원 당선됐습니다. 29살 때. 미국에서는 거의 정치 신동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연소 연방상원의원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6선을 했습니다. 6선을. 그래서 36년 동안 상원의원 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이제 로열 로드를 계속 걸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했는데
부통령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이제 많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재직할 당시에 어디 문제에 가장 많이 이제 신경을 쓴 사람이냐면은 한반도 평화 전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임하는 8년 동안 대북 정책의 스탠스가 뭐였냐? 그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참아준다는 뜻입니다. 북한 뭐 핵 쏘고 핵실험하든 말든 야 그냥 냅두고 그냥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만 해. 그리고 쟤네 자꾸 돈 없고 달러 죽이고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냐면은 수산물이랑 철광석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수출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그럼 북한에 돈이 안 돌고 쌀도 없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냅두고 무시하고 제재만 하다 보면은 야 자기들이 알아서 기어 나올 거야가 전략적 인내입니다.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땠나요? 이 8년 동안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북한 지금 ICBM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는 이유가 이거 니네가 전략적 인내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런 거야. 바이든도 전에 부통령 할 때 8년 동안 대북 정책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계속.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런 논란 관련해서는 그냥 참고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초선을 할 때 모토가 뭐였나요? 뭐였냐면 마가였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죠. 다시 예전에 이제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하냐면 이게 비속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호구냐 이 소리를 맨날 해요. 아메리카는 여태까지 호구로 살아왔다. 내가 다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그게 첫 번째 마가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연임 이제 스탠스는 뭐냐면 Keep America Great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Keep 지킨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자기가 처음에 초선으로 이제 4년 동안 임기를 할 때 이미 아메리카를 내가 그레이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겁니다. 결국 자화자찬으로 시작되는 거죠 또. 킵 아메리카 그레이트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국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일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방위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문제들도 결국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가치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동미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2,000명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철수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주한미군도 다 나간다고 한 번에 나가면 어떡하나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주면 안 나갈 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는 돈을 안 내냐. 못 사는 나라도 아니면서. 그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누군가 해야 됐을 일, 초강경 대중정책, 대중정책을 엄청나게 세게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난 중국이 저렇게 우리나라 상대로 불공정 무역하는 거, 미국은 대중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매년 쌓이고 있는데 도대체 전임 대통령 뭐 했냐 이겁니다. 맨날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중국이랑 싸워야 됐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 냅둬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싸우는 게 힘든 거야. 오바마 때 중국이랑 싸웠으면 지금처럼 안 힘들었지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젠가 누구는 해야 됐을 일이고 그게 나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 문제에서 스탠스가 뭐냐?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 게 보호무역이고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 확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바이든의 정확한 미중무역 전쟁 입장이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무역 적자 폭도 그렇고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왜 굳이 관세 전쟁까지 끌고 가냐 이걸? 이 생각입니다. 바이든이. 그럼 바이든의 생각을 요약하자면 분명히 중국과의 무역은 불공정 거래가 맞지만 굳이 관세 전쟁하면서 머리박치기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미중무역 전쟁 온건파예요. 바이든은. 근데 온건파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지금 제가 엊그제인가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나가는 미국인 붙잡고 다 물어봅니다. 중국이 좋아요, 싫어요? 또는 무응답 가능합니다. 중국이 싫어요라고 대답한 미국인이 74%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7명이 중국을 싫어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바이든은 친중 인사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화웨이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자꾸 개인정보 빼가고 틱톡도 지금 정보 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 중국이랑 짝짝꿍할 거예요. 친중 인사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든 이꼬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70% 지지율을 흡수하는 전략을 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중 인사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유무역.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자유무역하는 바이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계산을 하지 않아요.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 이번에 지금 13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달러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갈취라고 표현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동맹국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다니냐. 무슨 깡패야 대통령이 이 소리를 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 요구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봐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바이든 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정책별로 그리고 예를 들면 분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9페이지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3페이지인데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미중무역전 분쟁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뭘까요? 대북 문제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전에 얘기했었던 얘기나 실제로 이제 했던 발언들을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경협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 되면 큰일 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환경 문제, 뭐 다들 아시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 건지,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월가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요. 월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임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72%가 대답을 해요. 네, 트럼프가 연임합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통계를 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바이든이 이깁니다. 가 6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증시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바뀌니까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바이든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매매를 트레이딩을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그중에 한 시나리오가 거의 폐기 수순이랍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월가가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이미 바이든이 연임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양쪽으로 그래도 말씀을 다 드릴 거지만 앞으로도 우리도 시나리오가 정말 필요하고 그럼 월가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대응 전략을 구사할 거고 지금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최대한 요약은 하고 있지만 상식에는 많이 도움이 되시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꼭 이번에는 시간 투자를 하셔서 내일 모레도 제가 강의를 할 거고 다음 주에도 하고 이번 달 내내 하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적어도 머릿속에 명확하게 건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지만 내일 모레도 꼭 이어서 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온지는 머릿속에 완전히 가져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